지금 이탈리아에서 한국 사진 전시회가 열리면서 유럽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유명 사진작가가 한국에 대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시회장에 모인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 아닌가요?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사진작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안젤리니.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한국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참한 경험을 했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귀국 직후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절대 한국 가지 마, 선진국인 척하지만 속은 다 똑같아.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그는 전 유럽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한국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겪고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가 직접 들려주는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안젤리니입니다. 저는 38살이고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제 직업은 여행 사진작가예요. 유럽 전역을 다니며 각 나라의 문화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게 제 일이었죠. 이탈리아 주요 갤러리에서 여러 번 전시회를 열었어요. 유럽 여행 잡지에도 제 작품이 자주 실렸고요. 하지만 저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특히 낯선 나라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을요. 5년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길거리에서 친절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사진 찍을 좋은 장소를 알려준다며 골목으로 안내했죠. 그런데 그 골목에서 저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카메라 장비 일체를 빼앗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절한 현지인이 공범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 제 여행 철칙이 됐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유럽 중심적 시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진국은 유럽과 북미뿐이라고 생각했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아시아에 대한 편견도 심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계산적이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2025년 3월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 여행 계획에 없었어요. 출판사에서 아시아 특집을 기획하면서 한국 촬영을 요청한 거였죠.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기가 뭐가 특별한데? 하지만 계약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제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빨리 촬영하고 돌아가야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종로의 한 전통시장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죠. 형형색색의 옷감, 북적이는 사람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 사진작가로서는 좋은 소재였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집중하며 골목 이곳저곳을 누볐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가 이상하게 가벼워진 걸 느꼈죠. 황급히 손을 넣어봤습니다. 젠장, 지갑이 없었어요.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지갑 안엔 모든 게 들어있었거든요. 현금 120만 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여권 4본, 항공권 확인증, 숙소 예약 정보까지. 한마디로 제 여행 전 재산이 들어있었던 거죠.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 아까 내 바로 옆에 있었어? 맞아요. 5분 전쯤 제가 빈대떡 가게를 촬영할 때였죠. 바로 옆에서 그 남성이 지나갔었어요. 그때 살짝 부딪혔던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훔쳐갔다고요.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 틈에 섞여 사라진 뒤였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돈도 카드도 모두 사라졌어요. 호텔비도 남은 게 없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까운 종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고요? 전통시장에서요. 경찰관은 친절했습니다. 통역 앱을 켜서 자세히 물어봤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용의자를 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봤다고 했죠. 검은 점퍼에 모자 쓴 중년 남성이라고요. 경찰관이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이었죠. CCTV 확인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시장 내부는 CCTV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경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답했어요. 이게 말이 돼? 선진국이라면서 이렇게 느슨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경찰서에서 나온 저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명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 루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카, 나 한국에서 지갑 도난당했어. 뭐? 진짜? 그래. 시장에서 한국 사람한테 소매치기 당한 것 같아. 루카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어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안전? 개뿔. 다 거칠애야. 속은 똑같아. 이렇게 말했죠. 밤새 잠도 오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대사관에 연락하려 해도 주말이라 닫혀 있었고요. 저는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을 하나하나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역시 이런 데선 조심했어야지. 선진국인 척하지만 속은 다 똑같아. 친절한 척하는 게 다 가식이야. 한국도 다 똑같군. 제 마음속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죠.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제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친구의 긴급 송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죠. 저는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다시는 안 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짐을 싸던 오후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찾았어요. 실례합니다. 마르코 안젤리니 씨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그 사람이었어요. 마르코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봤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검은 점퍼, 모자까지 똑같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도둑.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그의 손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혹시 이거 당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봉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뭐냐고 물었죠? 열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죠.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지갑이었어요. 분명 제 지갑이었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 모서리가 다른 것까지 똑같았죠. 저는 황급히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현금이 그대로 있었어요. 120만 원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들도 전부 제자리에 있었죠. 여권 사본, 항공권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개를 들어 김동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광장시장에서 떨어뜨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웠습니다. 저는 당시의 혼란을 떠올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주웠다고요? 그럼 당신이 훔친 게 아니라 훔치다뇨. 저는 그냥 주운 거예요. 김동현 씨가 말했죠. 그분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당신 옆을 지나가다가 바닥에 지갑이 떨어진 걸 봤어요. 주워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저만치가 계시더라고요. 불러봤는데 못 들었나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들고 경찰서 분실물 보관소에 맡기러 갔는데 안에 여권이 있길래 혹시 여행 중이면 급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봉투 안에 숙소 예약 정보를 보고 숙소를 알아냈어요.
직접 찾아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중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 또 다른 종이가 있는 걸 발견했죠. 손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아래에 영어 번역이 함께 있었어요. 마르코 씨께 낯선 나라에서 힘드셨을 텐데 괜히 오해하셨다면 마음 푸세요. 저도 젊었을 때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 사람이 찾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김동현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현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당신을 도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동현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장에서 당신이 제 옆에 있었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훔쳐간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저는 당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김동현 씨는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낯선 곳에서 불안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한국 사람들을 너무 쉽게 의심했어요.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난 사흘간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선진국인 척한다고, 속은 똑같다고, 친절은 가식이라고. 그 모든 생각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못했다고요. 특히 낯선 곳에서는요. 김동현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지갑을 꼭 쥐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진실하시네요. 김동현 씨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당연한 일 한 건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남의 물건 주우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의 태도. 유럽에서도 제가 여행했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그날 저녁, 저는 김동현 씨의 제안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종로의 한 전통 한식당이었죠. 김동현 씨가 한국 음식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물론이라고 했죠. 오히려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김동현 씨는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여러 반찬들. 한국에선 밥 먹을 때 이야기도 함께 나눠야 제맛이라고 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김동현 씨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종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젊었을 때 일본이랑 중국 여행 다녔었다고 했어요. 그때 외국인으로 지낸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알았대요. 그래서 제 지갑을 찾아주신 거냐고 물었죠. 그것도 있고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당시 저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김동현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런 게 뭐냐고요? 이렇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거요. 제가 말했죠. 김동현 씨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할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동현 씨가 물었어요. 내일 시간 있냐고요? 있다고 했죠. 그럼 제가 서울 구경시켜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충분한 도움을 받았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김동현 씨가 말했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김동현 씨는 저에게 한국을 보여줬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하지만 제가 진짜로 본 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옆으로 와 안내해주는 할머니.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식당에서 서툰 영어로라도 설명하려 애쓰는 주인 아주머니.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건물이나 풍경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그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김동현 씨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만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의 마음이요. 김동현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흰 그냥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정이요? 제가 되물었죠. 네, 정,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하나? 하트? 정은 정이에요. 저는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어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정. 이 단어를 꼭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죠. 귀국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김동현 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잘 가세요. 마르코 씨 로마에서도 건강하시고요. 미스터 킴.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김동현 씨가 말했죠. 진심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사진이 아니라 정을 배웠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동현 씨가 광장시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엔 제목을 붙였어요. 제목이요? 정. 한국의 정. 김동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사진으로 이탈리아에서 전시회를 열겠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전시회요? 정말요? 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여기 사람들의 정을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세요. 아니, 이건 무슨. 김동현 씨가 당황했죠. 거절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김동현 씨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게이트로 들어가는 걸 보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저는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씨에게 한국어로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배운 유일한 한국어였습니다. 로마 중심부의 한 갤러리에 정, 한국에서 발견한 인간성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어요. 제 사진전이었죠. 개막식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로마 시민들뿐 아니라 이탈리아 각지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도 관람객이 왔습니다. 전시장 입구엔 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김동현 씨가 광장시장에서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게 지갑을 돌려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돌려준 건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사진들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빗속에서 우산을 나눠 쓰는 낯선 사람들, 길 잃은 외국인을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아저씨, 모두 제가 일주일간 서울에서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장면들이었어요. 저는 한 프랑스 관람객의 반응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물었어요. 연출이 아니냐고요? 100% 실제 상황이라고 대답했죠.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런 나라가 정말 있다니. 독일에서 온 한 노부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젊었을 때 독일이 이랬는데 지금은 다들 너무 각박해졌다고요. 저는 전시회 마지막 코너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코너에는 영상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출연한 다큐멘터리였죠. 화면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겪고 알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해한 거였어요. 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경제 대국도 기술 강국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 나라는 인간성에 투자하는 곳입니다. 겉보다 속이 더 강한 나라죠.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주요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로마 사진작가가 발견한 한국의 진실. 한국, 경제를 넘어 인간성으로 유럽을 감동시키다. 로마의 한 일간지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가기 전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친절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그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기자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한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의 나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요. 전시회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한국 여행 가고 싶다. 한국 사람들 정말 저렇게 친절해? 나도 한국의 정을 느껴보고 싶다. 유럽발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급증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 뒤 제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김동현 씨였어요. 마르코 씨, 이탈리아 뉴스 봤어요. 전시회 대박이라면서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쑥스럽네요. 다음에 한국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이번엔 제가 더 많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김동현 올림.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웃었습니다. 역시 김동현 씨답다고 생각했죠.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꼭 가보고 싶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코의 사진은 단순한 풍경 사진이 아닙니다. 한 문화의 영혼을 담은 인류학적 기록이죠. 한국이 경제 강국이라는 건 세계가 압니다. 하지만 그 경제를 떠받치는 게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이 전시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최근 인터뷰를 회상했습니다. 오해는 낯설매서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국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죠. 하지만 진심은 언어를 넘습니다. 김동현 씨는 저와 언어가 달랐지만 그분의 행동은 제 마음에 정확히 전달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한국을 제대로 몰라서일 겁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올해 말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더 긴 일정으로 전국을 돌며 촬영할 계획이에요. 한국의 정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부산에도 제주에도 전주에도 있겠죠? 그 모든 정을 사진에 담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제 사진을 본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김동현 씨 같은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길 바라죠. 한국엔 정말 특별한 게 있다고요. 그건 기술도 건물도 아닌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김동현 씨처럼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국의 정,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